안녕하세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강산 강화 영농기술상담소장 박소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여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양파 친환경 월동기 이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순서는 월동기 기상현황, 추비주기, 잡초 및 관수관리, 병해충관리, 생리장애 순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평군의 양파 월동기 기상현황을 한번 뽑아봤는데 평균 기온인데 파란색이 올해,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전년도, 그 다음에 회색이 평년 기온인데 그래프만 봤어도 파란색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기상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3.5도, 평년 대비 5.4도,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도, 평년 대비 3.5도로서 굉장히 온도가 높았던 그런 날씨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을 봤어도 강우량이 12월을 제외하고는 11월, 1월, 2월 자체도 굉장히 강우량이 많았던 그런 해입니다.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3.7mm, 평년 대비 21.8mm 많았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1.8mm, 평년 대비 25.1mm로 해서 월동기 기상이 온도가 높고 이렇게 강우가 많았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파 생육을 살펴보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2018년 3월 20일자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20년 3월 9일자인데 왼쪽 게 10일 늦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이 서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올해께 더 생육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양평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3월 2일 날 농촌진흥청에서 충청남도 이남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더니 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6도, 평년 대비 12.1cm, 그 다음에 입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9배, 평년 대비 2.2매가 많음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생육이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생육만 좋은 게 아니고 병이라던가 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그 관리를 하실 때 이 녹균병하고 고자리 파리, 그 병과 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파는 기본적으로 1, 2월에 월동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인 경엽 신장기가 되고 4월부터는 잎이 이제 급속도로 신장을 하면서 잎도 신장하면서 구근이 비대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5월 초순이 되면 잎이 이제 최대로 이제 크는 그 시기가 되고 그 이후부터 잎에 있던 영양분들이 이제 구로 가면서 이제 구가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그런 구근 비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월 25일 전후로 해서 양평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도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도복이 되면 이제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00kg 이상 굉장히 많이 증수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고 6월 13일 전후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료주는 시기는 잎이 신장하기 전에 줘서 잎이 신장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월 중하순에 1차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신장기 전인 3월 하순에 이제 비료를 주는데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 춥다 보니까 대부분 비닐이라던가 부직포를 필복을 해서 사실 2월 달에 비료 주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부직포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2차 비료는 한 달 후에 3월 말이든 4월 초에 이렇게 비료를 주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밭의 생육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밑비료로 충분히 밑비료로 유기질 비료를 주셨을 경우에는 추비로 해서 요소나 황산가리를 이렇게 섞어 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비료를 주실 때 이렇게 두 번에 나눠 주는 것보다는 2월 중순부터 해서 3번에 나눠주는 게 비료 효율이 더 높다고 진흥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알비료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흡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 비료로 주는 게 더 비료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파를 기계로 정식을 하다 보니까 그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안으로 비료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계 정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비료로 주는 게 더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액비로 해서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면 더 수량을 더 많이 증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잡초 제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 양파만 자란 게 아니고 잡초도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구멍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온 곳들도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잡초는 겨울 동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제초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초를 함으로 인해서 양파 뿌리라던가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일찍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항 위에 있는 이제 잡초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컸을 경우에는 관리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잡초 매트를 이용을 하면 풀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리기를 이용하거나 손질체를 했을 때 마지막 그 제초는 구비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수량 감소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관수 관리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습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초기 습해 같은 경우에는 수량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수를 하실 때는 따뜻한 날 일찍 분수호스나 스프링클러를 활용해서 일항으로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물을 주고 나서는 항상 고랑에 물을 고이지 않게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초기에 습해 피해를 받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받았고 뒤쪽에는 이제 덜 받았는데, 이렇게 초기에 습해를 보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생육 차이가 굉장히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 밭을 이렇게 관리를 잘 했어도 한번 초기에 습해 피해를 받은 것은 이렇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습해 피해 받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파의 구근 비대기 저희 4월에서 5월에 해당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좀 가뭄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7 내지 1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관수를 충분히 하셔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물 주는 시기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수확 20일 전까지 물을 주시고 그 이후에 물을 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물을 주게 되면 저장하는 과정에서 양파가 굉장히 썩거나 이제 병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 20일 전까지 물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병해충에서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양파에 많이 발생되는 이제 병이 흑색 썩음 균핵병, 녹균병, 잎마름병과 세균성이 병인 춘부병과 무름병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충으로는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선충, 작은 뿌리파리 등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따뜻하고 습하기 때문에 이 발생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녹균병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녹균병이 발생된 포장입니다. 녹균병이 뭐 우리 밭에는 안 생겨라고 자신을 있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는데, 양파를 연작하면 연작할수록 이 녹균병 발생은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는 이게 발생이 되지 않지만 3년부터 연작을 시작하게 되면 되게 많이 발생되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 내지 13도씨에 이제 작물에 침입을 해서 온도가 15도씨 정도인 선선한 그
기후에 비가 올 때, 비가 2시간 이상 올 때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질소 과용을 해서 연약한 묘라든가 그다음에 배수가 불량한 곳에 많이 발생이 되고, 전년에 발생됐던 곳은 반드시 또 녹균병이 올해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녹균병은 일반적으로 그 처음에 발생하는 녹균병과 두 번째 2차로 발생하는 녹균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생하는 녹균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월동기 2, 3월 경에, 월동기 지나고 나서 2, 3월 경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잎이 이제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축 늘어지면서 연두색이 되고 이렇게 이제 회색 버진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여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어진 병, 뭐 닭발병, 뭐 쭈꾸미병이라고 이렇게 흔히 불리고 있는데,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게 1차 피해 녹균병입니다. 근데 1차 피해 녹균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땅 속에 있던 포자가 비가 와서 이제 물을 이렇게 닿게 되면 얘가 그 포자가 퍼지면서 발화공이 생겨서 잎으로 침투돼서 되는 이제 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제 방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약제 방제에 힘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뽑아서 병균 자체를 없애서 2차 녹균병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녹균병은 1차 녹균병에 생긴 잎에서 생기지 않은 다른 잎에서 잎으로 전염되는 녹균병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짐 증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름 증상을 나타내거나 흰색 반점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다망색의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짙은 이렇게 회색 곰팡이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부분 발생했다가 이게 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퍼져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게 녹균병 에 걸린 거인데, 정상에 비해서 크지 못하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1차 녹균병은 제거해서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첫 번째가 무방제한 거고, 두 번째가 약제 방제를 꼼꼼히 6회 동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건전주의인데, 아무리 약제 방제를 6회를 꼼꼼히 했어도 건전주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녹균병 걸리는 1차 녹균병은 약제 방제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뽑아서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차 녹균병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뽑아서 없애는 거는 좋은데, 그 뽑아서 이렇게 논둑이나 밭둑 아니면 고랑에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잎에 있던 이런 포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그 옆에 있는 싱싱한 그 양파 잎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논둑이나 그런 데 두시지 말고 비닐포대나 그런 데 두셨다가 쪄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1차 녹균병은 2차 녹균병의 씨앗이니까 반드시 1차 녹균병을 잘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2차 녹균병은 그러니까 후반기에 4월에서 5월에 발생되는 2차 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약제 방제만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제를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녹균병을 방제를 못하면 이게 녹균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 옆에 잎마름병이 달라붙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동글동글 이렇게 갈색 반점이 보이는데, 그게 잎마름병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녹균병만 오는 게 아니고 녹균병과 잎마름병 또는 거무무민병이 같이 오게 되면서 밭 전체가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는, 왼쪽처럼 말라버리게 되는 이런 증상을 밭 전체를 번지기 때문에 녹균병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균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생된 곳은 팥속 작물을 심지 않고 윤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1, 2년 가지고는 안 되고 3, 4년 이상 재배를 금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육묘상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뜨거운 7, 8월에 태양열 소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차 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없애서 2차를 전염을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녹균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예방적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친환경 그 방제법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사사식 석회보르도액이나 황토유황, 그 다음에 석회보르도액,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자담유황이나 자담오일도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농약 재배를 하신다 그러면 아인산염 1000배액을 10 내지 15일 간격으로 해서 5회 살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생되고 있는 게, 연작을 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게 흑색 썩음 균핵병입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한 4월경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잎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서 양파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죽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충피일 수도 있지만 흑색 썩음 균핵병에 의해서도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반드시 양파를 뽑아보셔서 뿌리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흑색성병이 처음에 이렇게 발생이 되면 하얀색 포자가 이렇게 실처럼 있다가 얘가 이제 점점 더 진해지게 되면 검은색 알갱이 같은 것들이 균핵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이면 반드시 빨리 뽑아서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도에는 이 밭에다가 양파를 심으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흑색성금 균핵병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태양열 소독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충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파에서 충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거는 미숙퇴비, 미숙유기물을 살포함으로써 뿌리 응애라던가 고자리 파리들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전년도에 육묘상에서나 아니면 양파를 심고 나서 그 활착기에 고자리 파리 피해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얘네들 알이라던가 얘네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알 생태로 월동을 했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얘네가 부화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화하게 되면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애를 갉아먹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약재를 주실 때는 얘네들 자체가 우에 있는 게 아니고 땅속 뿌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흠씩 토양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흡식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벌써 응애하고 작은 뿌리 파리 피해를 본 사진인데 2월 28일 날 양파가 죽는다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작은 뿌리 파리 응애가 바글바글해서 뿌리에 피해를 준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미숙퇴비를 굉장히 많이 뿌리셔갖고 이렇게 부직포를 거두니까 거기에서 그 작은 뿌리파리들이 굉장히 막 날아다니고 많이 그랬던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파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파 생리장애는 대표적으로 추대, 분구, 열구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대와 분구는 발생되는 환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묘를 일찍 심었을 때, 그 다음에 초겨울 기온이 높으면 이제 발생이 되는데, 특히 추대 같은 경우에는 2월 하순에서 3월경에 그 직경이 2cm 된 상태에서 10도씨 이하의 온도를 한 30일 이상 받게 되면 그 안에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꽃눈이 형성이 됐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밖으로 삐져나오는데 그게 이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양파에서 추대는 한 5%에서 7%까지는 수량 감소가 없는데 만약에 10% 이상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수량 감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추대를 그나마 조금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은 2월, 3월경에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추대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때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구인데, 분구도 앞에 말한 추대와 같이 큰 묘를 일찍 심었을 때, 초겨울 기온이 높을 때 이제 발생이 되고, 주로 이제 조생종 품종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4월경쯤, 3월 말에서 4월경쯤 보면 그 구에서 똑같은 비슷한 크기의 잎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면 그게 나중에 이제 분구가 되는데, 사실은 분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구가 있는데, 열구 같은 경우에는 양파 뿌리 부분이 이제 갈라지거나 아니면 옆에 부분이 터져서 양파에 이제 속살이 보이는 그런 게 경우인데, 열구가 생기는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은 급격한 그 토양 수분의 변화와 함께 그 다음에 그 비료를 늦게까지 줘서 늦게까지 왕성하게 자랐을 때 이런 열구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파 생육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수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늦게까지 시비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적기에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파 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양파가 이제 100% 도복이 되면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하시는데, 수확을 할 때 줄기를 너무 짧게 자르기보다는 한 7cm에서 10cm 정도 남긴 후 절단한 다음에 자연 건조를 시켜야 그 줄기로부터 들어오는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양파 생육기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던 올 한 해 양파 생육 관리 잘 하셔서 풍년 농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